자,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오늘 아침에 저희 유튜브 채팅창이 약간 난리가 났었어요. 뭐 큰 건 아닌데 어떤 분이 이제 어제 시장 그러니까 어제 시장 하락한 걸 보고 이제 폭락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게 뭔 폭락이냐, 그냥 조정 같은데, 혹은 어떤 분은 원래 악재 이거 다 나왔던 건데 뭐 이런 식의 반응이거든요. 미국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대답하기가 좀 어렵죠. 네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계속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미국 시장 120년째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모르겠습니다. 뭐 하루 떨어진 것 같고 뭐 조정이네, 폭락이네, 뭐 이런 것도 다 개인들이 느끼신 거지만, 전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루하루의 타이밍을 봐갖고는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이럴 때일수록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좀 몸도 좀 더 편안하게 네네. 저희 TV 더 유튜브 보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좀 생각하시면 뭐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계좌에도 결국 그런 게 결국 플러스 가는 길이지.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순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세상을 긍정적으로 사는 분들이 있고, 좀 약간 따지고 막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네. 약간 어렵게 따지고 그런 것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마인드 하시는 분이 좀 오랫동안 이 업계에 있다 보니 돈을 벌더라,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땠어요? 일단 그래도 하락한 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3대 지수가 오늘 나름 급락한 건 맞죠. 다만 S&P 500이 지금 3, 4일째 올라갔거든요. 네네. 4일 상승하고는 떨어졌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 뭐 큰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어찌 보면 큰일은 큰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사망자 수가 지금 엄청나게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드는 건 아니죠. 물론 적극적인 이제 치료제라든가 백신 개발에 대한 일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대한민국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각국 정부 자금도 들어가고, 네. 이제 미리 확보하려는 것도 이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 이슈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싹 좋은 건 아닙니다. 경제는 지금 좋은 적이 없습니다. 네. 기대감만 있는 거죠. 사실 앞서도 잠시 전에 저도 뉴스 바깥에서 들었지만, 극장이 지금 문을 닫고 있단 그렇죠. 말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극장 열렸지만, 반도인가요? 영화 뭐 많이들 간다지만, 저도 갈까 말까 하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어딜 가냐고. 그렇죠. 그런 분위기거든요, 지금 네네. 시장. 그러니까 좋지는 않지만 주시장이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버전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언젠간 좁혀지겠죠. 네네. 그것이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가치주와 성장주의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너무 한쪽만 올라가니 다른 쪽도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그래도 저 어제 지수 보면서 좀 눈여겨봤던 게 러셀 2000이 안 움직였어요.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러셀 2000 같은 건 대표적인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러셀 2000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주 큰 1000개보다 밑에 네네. 2000개 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소형주라고 하기 때문에 엄청 성장주로 될 것 같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시장에 얘기할 때면 하나의 앞서가는 나스닥 100이 있으면 그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좀 아래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성장이라고 얘기는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이쪽 얘기할 때 보면 뭔가 가치 섹터의 성격이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좀 억울하게 떨어져 있는 것들이죠. 네네. 그런 것들이 지금 러셀 2000에 좀 많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한번 보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오늘 시장에 가장 큰 관심 받았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결국 두 개의 주식이 그렇죠. 있는 거죠. 하나는 어저께 실적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테슬라가 되겠는데, 일단 수치부터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4.3%가 떨어지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가총액 2위입니다. 지금 네. 전 미국에서요. 애플이 1위인데 애플도 오늘 4.5%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총 최상위 주식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네네. 그런 역할을 하루 종일 했겠고요. 아마존도 한 3.7% 그러면서 기술주를 끌어내렸고, 나스닥을 끌어내렸고, 그러다 보니 나스닥이 올라갈 때도 이들의 역할, 떨어질 때도 이들의 역할 하면서 마이너스 2.3%가 나스닥이 떨어진 거 되겠고요. 역시 테슬라죠. 깜짝 실적이 나왔고, 뭐 슈퍼 깜짝 실적이 나왔지만, 그리고 하반기 자신감도 필요했고, 어저께 제가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막 얘기하고 이런 네네. 것들을 다 봤더니 뭐 순간 동시 전 세계에서 같이 라이브 보는 사람이 뭐 10만 명 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 IR을 하는데 10만 명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그만큼 엄청 많이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여하튼 차익 매물이 나온 거죠. 누가 뭐라 그러든. 그러면서 5%가 떨어졌고요. 역시 또 하나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죠. 네. 앞서 얘기 나왔지만 이게 보면 100만 명 이상은 18주째 연속 이어지고 있고, 분명히 계속 나지만 줄어드는 추세였거든요. 네네. 근데 다시 약간 더 늘어났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서 늘어났느냐 하면
사실 명확하게 이제 이 경제나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눈은 명확해집니다. 어디서 늘어나냐는 것은 물론 보는 분들 입장에서 약간 다르지만 소위 썬벨트 지역에서 늘어난 거거든요. 네네. 썬벨트 지역이 어딘지를 제가 많은 분들 딱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네. 저긴데 저기. 서남부라고 네. 이제 말을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굳이 뭐 법으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요. 네네. 캘리포니아에서도 한 3분의 2입니다. 저 위쪽은 또 아니고 아, 그래요? 아래로 내려가 저 아래인데 저희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것 쪽에서 다시 실업 청구도 늘어나고 다시 해고가 늘어나고 일세 해고가 늘어나다 보고 그러다 보니 지금 저런 수치가 올라간 거 이런 것들을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된 건 분명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뭐 타이밍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투자자분들이 워낙 요즘에 기술주 이런 것들 많이 좋아하시다 보니까 혹시 지금 네. 기술주가 기술주의 상승이 좀 주춤하고 뭐 시장의 현상이 달라지고 있는 상태예요. 어때요? 맞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얘기 하나 해드리면 성장주가 있고 이제 가치주란 거가 있단 네네. 말이죠. 여기서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들어가면 가치주란 것과 성장주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것과 약간 다르다고 몇 번 확인드렸는데요. 네. 가치주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자산주입니다. 자산주로 보죠. 네. 성장주는 그냥 예를 들어서 테마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시면 안 되고요. 성장주란 건 매출이건 이익이건 캐시플로우건 뭔가 진짜 뚜렷하게 과거에도 좋아졌고 중요한 거가 앞으로도 좋아진다는 컨센서스가 있는 게 성장주고요. 네네. 가치주는 다양한 밸류에이션입니다. PER, 그러니까 이익 대비, 자산 대비, 예를 들어서 매출 대비 뭐 이런 네네. 것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다른 것보다 낮은 거. 그건 이제 가치주라고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장기적으로 보면 어제 수치 혹시 보신 분 계시겠지만 그래서 워런 버핏이 그래서 돈을 번 건데 네. 실제 1930년, 40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압도적으로 가치주가 이겼습니다. 연평균 12% 정도 올랐어요. 가치주가. 1940년부터. 혹시 그림 있어요? 어저께 그림인데 준비가 안 어저께 보여드렸는데요. 네. 월요일에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그러시죠. 이거 뭐예요? 요거는 5년짜리인데, 아. 5년짜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네, 네.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성장주는 한 8%대밖에 성장을 안 했어요. 연평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가 좋은 건 맞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 그림에서도 보여드리는데 최근 5년간, 10년간은 게임이 된 적이 없습니다. 최근 5년간은 성장주가 압도했고요. 특히 네. 5년간만 보더라도 87%대 14%입니다. 네. 그러니까 압도한 거죠. 이건 누적인데요. 그럼 특히 리만 사태 때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갑자기 변한 겁니다. 네네. 있던 것들이 사라지고 없는 것들만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괴적 혁신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세상에 별로 없던 온라인 쇼핑이 늘어난 거. 특히 아마존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영화는 다 AMC 가서 지금 오늘 잠시 문제됐다. AMC 가서 극장을 가서 봤던데 넷플릭스. 이제는 다 넷플릭스 보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성장주 훅 올라가는 거죠. 세상에 PC가 있었는데 PC를 다 안 쓰고 노트만 쓰고 다 스마트폰 하는 네네. 애플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끌고 간 거가 최근 저런 5년의 모습이 맞겠고요. 그걸 올해 들어서도 아주 극명히 더 차이 났습니다. 이번 그림 올해인데요. 올해는 이 시기에서 성장주가 10% 올라간 반면에 네. 가치주는 15%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러다 보니 저런 것을 제가 다 보여드린 것을 쉽게 해서 다이버전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다이버전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치는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저 빨간 게 내려오든지 파란 게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보면 최근 한 3, 4일째, 한 일주일 정도 저 가치주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성장주가 약간 숨에 좀 차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의 대표적이 오늘 캐던스 캐피탈에서도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다. 그러니까 순환인 거죠. 그러니까 순환이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얘기는 마디마디 있었는데 네네. 이게 될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그래요? 있는데 이건 뭐 저는 길게 보는 거고 네. 최근에 앞으로 한 달 동안 저렇게 충분히 될 찬스는 1년에 한두 번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렇겠죠. 올해는 아직까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저게. 이게 뭐냐면 기억하시겠지만 다 문 닫고요. 네. 3월에서 4월부터 확 반등할 때 있었죠. 네네. 그때 뭐냐면 항공주가 급등할 때.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시기는 딴 것도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보다 뭐에 걸렸냐면 예를 들어서 델타항공이 많이 올라간 그랬죠. 거거든요. 그런 시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실적을 보고 수많은 그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분명 의견 제시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변했습니까? 네, 33명 중에 지금 29명이 지금 매수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근데 어저께 같은 데 보면 어저께 하루에요. 목표 주가를 18명 상향했습니다.
오히려 목표 주가 올려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의 헤드라인은 네. 실망스럽다는 말을 많이 받겠지만 주가는 하락했겠죠. 주가 하락했겠지만 네. 그래도 월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18명 상향. 18명 올렸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내린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네네. 내리거나 투자형 자체가 내린 건데 바로 그게 오펜하이머입니다. 오펜하이머가 이제 고객사,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돈 벌면 개인도 있겠지만 기업들이 많이 더 써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좀 사정이 안 좋으니 기업들의 투자를 부진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하는 거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 사업이 성장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저께 이제 대표적인 마이크로소프트 약간 실망하는 사람들은 소위 애저라고 해갖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매출 증가가 약간 둔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이익 증가율이 7년 만에 증가율이 최저가 나왔거든요. 네. 사실 보면 최저 해봤자 사실 요새 매출이고 이익이 늘어나는 회사를 찾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도 40% 넘게 늘어났는데 그 수치가 좀 낮다 네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얘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미주화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과 그리고 클라우드 성장에 의심할 필요는 없다 얘기하고 있고 대부분 목표 주가를 조금씩 올린 곳이 많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도 실적 발표했으니까 이걸 보고 과연 월가의 그 수많은 천재 애널리스트들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테슬라는 진짜 여전히 이제 물론 테슬라도 주가는 떨어졌어요. 네네. 딱 오늘 4.99인가요? 뭐 딱 5%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전히 헤드라인이 이겁니다. 저 헤드라인 몇 개 다 비슷한 류인데요. 네. 테슬라의 논제가 뭐 오늘도 이어지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뭐 그런 느낌의 헤드라인이 많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요. 33명 애널리스트가 있는데요. 14명이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좋게 보건 나쁘게 보건 똑같이 올렸다는 것이 되겠고요. 목표 주가는 평균이 저 그림이 되겠는데요. 751달러에서 1150달러, 400달러가 올라갔습니다. 목표 주가야. 네. 저건 무슨 그림이냐면 최근에 저 초록색은 투자 의견은 좋다, 매수하는 분이 되겠고요. 초록색은 중립, 빨간색은 매도인데요. 보면 투자 의견 매수가 조금씩 좀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주가도 올라갔고요. 그렇죠. 여전히 지금 목표 주가는 올라갔지만 저 점선이 목표 주가고요. 점선 가운데. 그리고 전체 주가는 실선은 주가인데 전체적으로 중립 의견이 오히려 좀 늘어났다.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목표 주가도 꽤 많이 올린 곳이 많습니다. 베어드 같은 경우가 984에서 1,600달러로 발려 올라갔고요. 도이치뱅크도 1,000에서 1,500달러 올려놨고요. 가장 오늘 이제 역시 이쪽에서 가장 세게 얘기가 나온 사람은 코엔인데요. 매도에서 중립으로 바뀌었고요. 네. 목표 주가 정말 이건 진짜 저도 꽤 어깨에 있었지만 이런 건 진짜 드라마틱한 친구거든요. 300달러에서 1,100달러 올려놨습니다. 4배로 올렸네. 4배 이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웬만한 정신력 갖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근데 이건 뭐라 그럴 게 없는 게 자기가 숫자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가 좋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오펜하이머가 오늘 그 논란 또 얘기를 했는데 올라오는 2배 올랐으니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968달러에서 2,209달러로 올려놨거든요. 경쟁사 압도하는 시장 지배력이 이어질 거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다 이러냐? 절대 그렇지 않죠. 바클레이즈는요 계속 300달러를 얘기했습니다. 네, 연말 목표를 50만 대를 얘기했거든요. 네. 혹시 영상 보시면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올해는 50만 대 팔 거다. 그럼 이제 좋아하는 분은 어떻게 하냐면 박수 치는 거거든요. 네. 아 역시 우리 머스크 형님 대단하다는 얘기하는 반면에 이 바클레이즈 이분은 비현실적이다. 현실이 안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처음에 이 모델 Y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델 Y는 소형 SUV. 소형 SUV죠. 근데 이게 베이스가 모델 3랑 같거든요. 네. 그거보다 약간 좀 키운 거기 때문에 그 소위 간섭 현상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용어로는. 그래서 비슷한 것이 같은 쪽에 나오면 둘 다 안 된다는 얘기하는데 지금 모델 Y가 인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모델 Y가 많이 되면 모델 3가 소위 그 시장이 줄어들 것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안 나타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저기 아직도 살려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죠. 기다린 사람의 어떤 대기가 좀 줄어들면 굳이 모델 3를 왜 사냐? 모델 Y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그러면서 그게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런 현상이 4분기부터 나오면서 4분기부터 지금 주가는 떨어질 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은 자기가 생각했던 300달러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자기도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자기는 4분기에 주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더욱더 한 명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 업계에서 최고로 이제 불리시하는 사람 중 한 명이 웨드부시의 그 댄 아이브스인데요. 그렇죠. 이분은 어저께 이런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은 워낙 혹시 영상이나 보신 분 저는 많이 봤거든요. 네네. 이분은 엄청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생각 자체가. 그리고 엄청 목소리도 하여튼 신나요. 할 때 아주 저 낮은 톤이 없습니다. 할아버지인데 맞아요. 네, 거기에 이제 이사인데요.
실적을 홈런이라고 했고요. 네, 홈런을 했고요. 그 정도가 이제 그 영어식 표현인데요. 그대로 제가 지금 턱이 떨어질 정도로. 턱이 떨어질. 그러니까 놀라서 턱이 벌어져서 네네. 입이 안 다물 정도, 우리를 말로 입이 안 다물어진다는 비유한 표현을 썼거든요. 1250에서 1800달러로 올렸고요. 다만 JP모건도 목표 주가는 조금 올렸지만 JP모건도 제일 안 좋게 보는 것인데 여전히 JP모건은 엄청나게 고평가돼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테슬라의 주가를 단기적으로 보고 나서 왜 어저께 고점에 안 팔았네 사야 돼 이런 논쟁은 의미가 없고요. 네. 일론 머스크 좋아하시고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은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계속 갖고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들이 어제 제가 자려고 누웠는데 자동차에다가 T를 써왔어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테슬라래요. 6살짜리가. 테슬라도 사셔야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미국 주식 평가해봤습니다.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